늘 그렇듯 실질적인 풍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 정신, 사회적인 부분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 오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특히 아파트에 사는 거에 있어서 보여서는 안 될 것들, 그 첫 번째는요, 균열이죠. 균열.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균열. 실질적인 균열을 말합니다. 벽이 균열된 건 보면은 우리 마음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그런 지금 이슈를 낳고 있는데, 바로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입니다. 만세대가 이상 되는 정말 엄청난 정말 대단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관심을 가졌었고, 또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하게 다 그렇게 들어가서 잘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아파트가 지금 10개월도 안 됐는데 벽에 균열이 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벽에 균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벌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쉬쉬하다가도 같이 이제 숨어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 또 화장실 악취에 대한 거죠. 화장실 악취가 막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한두 집이 아니라 사실 정말 많은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이런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킹을 또 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균열된 아파트 누가 살아? 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균열된 아파트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한 상태일 때 이제 작정하고 누군가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특히 대한민국 사람에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재산과도 같습니다. 전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눈앞에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확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즉, 이 돈 앞에서 여러 가지 또 판단해야 될 것들이 사실 참 많잖아요. 많은데 오로지 그 집값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버리다 보면은 뭐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샥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입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숨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뜨끔뜨끔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에서 1위죠. 그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입시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 학군이 치열한 동네 어딘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특정한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철마다 이렇게 그 사고가 나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언론에 잘 안 나오죠. 드러나지가 않죠. 왜냐? 쉬쉬대야 되니까요. 거기서의 집값만큼은 콘크리트 혹은 절대 금이 가선 안 되는 아주 철옹성이 되어야 되는 그 집값을 유지하고 동네의 명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주의 깊게 집값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잘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필로티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동에서는 필로티가 있는 동이 있고, 한 동 안에서도 제가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자, 101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1동이 있고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이 있는데, 1호,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뚫려있는 이런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3호, 4호 라인은 1층부터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1, 2 라인보다는 3, 4 라인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 2 라인에 뭐 한 똑같이 14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의미가 뭐 비슷해질 수가 있는데, 바로 필로티 위에 있는 이런 층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체가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집이 지어 올려진 거다 보니까 이 세대는 가장 불안정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땅의 균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풍수적으로 좋은 아파트 입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이와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바로 그 광명시 아파트 화재 사건인데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 동, 그 동은 전체가 다 밑에가 필로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쫙 그냥 확 불타올라 가버린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밑에서부터 불타올랐으니 제일 큰 그런 피해를 입은 곳은 바로 그 필로티 위에 있는 그 2층부터였던 거죠. 바로 이 집이었던 거죠. 뭐 물론 이제 그 광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필로티 구조를 한 거기 마감재 SMC 재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SMC 재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그 공기층이 안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 불이 더 확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현실적인 안전의 문제 그리고 풍수적인 문제도 다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로티가 보이고 또한 필로티에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러한 동 라인 층 정도는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것이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요 분명히 질문 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예전에 필로티 얘기 또 다른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리니까 그럼 빌라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주시는데, 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안전하지 못할 수 있고 특히 그런 마감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부분으로서는 물론 상쇄가 될 수 있는데, 풍수적인 부분, 이 땅의 기운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필로티 자체가 어떤 거주 적합성에 있어서 결격 사유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집 필로티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라라고 하는 또 차원은 아니니까요. 그 집안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많이 다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그 점을 종합적으로 지혜롭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다른 뷰, 내가 생각했던 뷰가 아닌데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정말로 이제 당황스럽고 그 다음 바로 뭐죠? 화가 납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을 바로 또 의뢰인의 집에서 목격을 했었는데, 그 아랫지방에서 그 연락을 주신 의뢰인분이셨어요. 의뢰인분이셨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를 제가 가가지고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바로 이사할 계획까지 이제 마음을 먹고 바로 이제 들어가지 않고 옮길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컨설팅을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갔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가기 전에 지도를 먼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지도상에서도 보면은요, 위에서 이제 그 보여지는 그 평면대로 지도가 나와 있죠. 이 동이 이제 이렇게, 이거 위에서 본 모습이다. 위에서 본 모습이면은 어떤 식이었냐면요, 지도상에서 보면은 의뢰인이 이제 이 라인이셨어요. 이 라인인데 이 라인 앞쪽에 비어 있었어요. 뭐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 비어 있어가지고 막는 것은 없겠거니 했는데, 근데 이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발코니 딱 들어가 보니까 앞에 다른 동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는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에 가자면은 지도상에서도 이게 없었어요. 즉 뭔가 이게 어떻게 뭐가 있었지 않았나,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의심도 상당히 들었었고요. 의뢰인분도 정말 황당하셨던 거죠. 아니, 이런 뷰가 막혀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황당해가지고 물론 뭐 그뿐만 아니라 집 전체적인 기운도 좋지 않고 구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한참 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랑 뭐 잘 이해가 되셨는지 다른 라인으로 옮겨 가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새 아파트 많이들 이제 찾아가시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신축 아파트 찾아서 들어가시는데, 근데 요즘 신축들 문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또 새 아파트라 가지고 막 이렇게 예쁜 거 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정신이 딴 데로 가다 보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자가 있으면요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만약 그냥 단순 하자 이상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용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챙겨야 되는 거죠.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뷰에 대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하자 점검 가가지고 집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생각했던 원래 이야기 고지했던 사항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묻고, 책임 소재가 있다면은 책임을 따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올 초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막 결로도 생기고 새로 입주했다고 한 아파트인데 막 물이 막 질질질 새고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아직 다 안 돼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딱
엄하게 했던 거죠. 너 제대로 하자 보수 안 하면은 승인 안 해준다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가지고 얼마 전에 입주가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이처럼 이렇게 지자체가 참 힘써주고 또 이게 정말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감시하고 허가를 해주고 하면은 입주한 사람들도 참 문제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렇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거는 부동산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잘 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나홀로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덜렁 지어져 있는 하나의 동만 있는 아파트 혹은 소수의 동만 있는 아파트를 보고 우리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수준을 조금 더 넘어서는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나홀로 단지 아파트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방에 사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산 가운데 갑자기 아파트 하나가 덜렁 단지가 탁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은 산 가운데 하나만 더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인프라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고 차로 해서 최소한 5분 10분은 나가야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적인 그런 자산 증식적인 차원에서는 좋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이 나홀로인 단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제 그 전 땅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땅 자체가 또 제대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산속에 박혀 있는 싼 땅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사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숲세권이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지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물론 산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전기를 받도록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는데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인프라가 좋은 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는 것이 맞지, 너무 덜렁 떨어져 있는 아파트,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새 아파트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강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입지도 뭐 제대로 펼쳐져 있지 않고, 심지어 그 아파트를 짓는 주체 역시나 뭔가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거기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최악의 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바로 골짜기에 대한 겁니다. 이 산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거를 가장 강조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어느 강연, 강의, 책이든 간에 항상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반복하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처럼 이제 산을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녹색으로서 덮여져 있으면은 산이에요. 산인데,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모양을 들여다보게 됐을 때 이 산 사이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모르고 가면은요, 그냥 골짜기에 있고 또 쭉 이렇게 막 산이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멋있어 보여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눈에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멋있어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 사이로 여러분들을 해치는 이 바람이 슝슝슝슝 들어와서 이 집에 바로 영향을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뭐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며칠 전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땅을 아직 확보를 안 하셨는데 그걸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땅 자체를 그게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니까 중개사분께서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별개이긴 한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데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중개사분의 말도 물론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땅을 관리하는 그 관공서에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집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괜히 또 땅 샀다가 집도 못 짓게 되고 팔기도 못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큰 돈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별개 얘기긴 한데 그래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튼간에 그런 밭이라든지 땅 살 땐 그것도 꼭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골짜기도 당연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산 끄트머리에 딱
멈춰져 있는 그런 땅에서 펼쳐지는 집일 경우에는요, 사실 이걸 가지고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이론적인 부분으로서 다 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으니까 이걸 가지고 막 전문적으로 땅을 보고 뭐 산을 보고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산 끝에, 자 예를 들어서 옆으로 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볼 때 산 끝에 딱 요 지점에 이제 산이 딱 내려와가지고 요 지점에 딱 집을 위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산의 모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경사라든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땅이 딱 있는데 뒤에 산이 뭔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전문적으로 판단을 요청을 하시든지 전문가를 찾아서 요청하든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땅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집 지을 땅 많거든요. 굳이 어렵게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땅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싶겠지만은 나랑 인연이 아닌 집일 수도 있고 마치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땅하고 내가 좋지 않은 기운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는요, 그 좋지 않은 땅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끄달려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본인의 정해진 그것대로 쭉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그 생각이라든지 예감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잘 판단을 하고 느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이 산 끝에 대한 자리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것이 당연한 거긴 한데, 우리 언덕 위에 있는 집, 이 언덕 위에 있는 집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 산 쪽에 국도라든지 고속도로 옆에 그 땅에다가 한 번에 다 같이 이렇게 막 타운하우스 부지를 분양을 하려고 막 공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산을 끼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산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이 언덕 전체에다가 이렇게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집인데,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왜 안 좋냐라고 하면은 풍수에 있어서 기본은요, 이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흩어버리는 것은 곧 바람이고요. 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기본인 것이죠. 이 배산임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 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배산임수의 가장 기본도 안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언덕 위의 땅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곳에 살게 되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계속해서 그 공간을 들이치게 되면서 집이 현실적으로도 냉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그런 기운의 측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사방에서 바람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안정된 기운을 받기가 어렵게 되고 편안함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상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실제로 갔던 사례들이 많이 떠오르는 편인데, 호남 지역에 있어요. 호남 지역에 어디 회장님이셨는데, 회장님이 이제 별도로 지으신 그 전원주택을 하나 이렇게 쫙 멋있게, 뭐 별장이죠. 별장 수준이죠. 별장을 멋있게 지으셔가지고 거기서 며칠 지내시고 또 서울로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그 터가 유독 바람이 셌어요. 유독 바람이 세고 또 여러 가지 문이치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진 않으셨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오셨을 때 분명 어디 뭔가 수술을 하셨을 거다, 어디 특정 부위에 칼을 대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뭘 하시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이 땅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미신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고, 이걸 부정하고서 다른 길을 찾는다라면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멀리서 봤을 때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이 참 멋있어 보여요. 참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언덕이 아니라 주변을 잘 막아주고 있는 어떤 산이든 그런 건물이든 있는 곳에서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뭐 이것도 어찌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 산을 깎은 자리. 근데 물론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면은 항상 악플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 안 깎고 지은 집이 어딨냐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기본적인 땅은 안 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기본적인 그 집을 지어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서 깎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덜어내는 정도, 이 정도의 그 덜어내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는 것들 참 많죠. 참 많고 이미 지어진 집도 많고 한데 몇 달 전에 그 김해인지 울산인지 갔을 때 이런 아파트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진짜 그냥 딱 붙어 있더라고요. 딱 붙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여기 깎은 면도 바로 보이고 발코니가 다 이쪽으로 돼 있었어요. 다 이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물론 낡은 아파트였고 층수도 낮은 걸 봐서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집에서는 어쨌든 참 저 집은 보기만 해도 너무 막 안타깝고 저 집에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만큼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깎고 들어간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이 땅에 대한 그 에너지 자체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파괴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땅을 밟고 살면은 그 기운을 온전히 받는 것이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파괴된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괴된 기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흉한 기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구조를 뭐 어떻게 하시든 풍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시든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가는 게 답입니다. 이런 집은 이사 가는 게 답이다라는 것이고, 자, 이 산을 깎은 자리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깎여진 게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오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막 파생이 돼서 그런데 그래도 이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멋있게 이렇게 집을 지어 명당터다라고 해서 집을 짓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터널이 뚫리고 여기서 길이 나게 되고 하면은요, 기존에 갖춰져 있던 이 안에 있던 기운이 요 틈 사이로 슝슝슝슝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원래 명당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당이 파괴가 되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명당을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명당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운은 계속해서 순환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땅 기운을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뭐 500년 이상 된 고택들처럼 좋은 그런 땅 기운을 보존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운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숲세권, 묘와 관련돼서 실제 부동산 혹은 실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요즘은 아파트들 새로운 건설 허가가 잘 안 나죠. 시공하시는 분들, 건설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원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작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허가가 잘 안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어디됐건 간에 이렇게 잘 성공을 해서 분양까지 나아간 곳들을 보게 되면은 숲세권을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고 한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무덤뷰더라 라고 해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참 그래요. 이게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너무 드러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렵고. 근데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도상에서 교묘하게 가리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속이는 거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초였나? 아랫지방에 있는 분양해가지고 들어가시기 직전에 사전 점검할 때 의뢰인이 요청하셔갖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기룡에 대한 판단을 해드려 갔는데, 근데 저도 이제 어쨌든 가기 전에 네이버 지도상의 위치가 어떤지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 앞에 앞동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 동 앞쪽으로 해서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가려지지가 않아서 완전히 이렇게 상태였는데,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의뢰인의 집을 기준으로 해서 앞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기사로 접하고 했지만은 막상 실제로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의뢰인분도 센터 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해서 집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디됐건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눈가림을 탁 하는 경우도 참 공공연하게 있어요. 어디 또 아파트 찾아보게 되면은 지도상에 어디 스팟이 딱 뜨잖아요. 근데 공원묘지라는 것 자체가 안 뜨이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협의를 받겠죠. 공원묘지라는 그 표시가 아예 없도록 지도상에. 근데 그 위성 지도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녹색이라든지 이런 실제 모습대로 색깔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공원묘지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냥 그 그림 상태로 나오는 지도로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를 보게 됐을 때는 그게 그냥 산으로만 표시가 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여기는 아예 그냥 지자체랑 시행사랑 시공사가 협력을 해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그 사례들을 미리 막고자 이제 묘지 이장 비용도 이제 대주고 해가지고 이장을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은
결국에는 잘 했죠. 원만하게 잘 합의를 했고, 또 후손 입장에서도 아마 뭐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후손이 딱 나오게 되면은 좋다 하고 이장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튼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체 묘라는 게 없을 순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든 해외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런 곳이 보이는 아파트, 묘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가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아파트에 갔더니 유독 꿈자리가 사납고 혹은 가위 눌림이 좀 심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혹은 무덤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로 갔는데 집에 키우는 그 반려견이 원래 시끄러운 애가 아닌데 너무 막 짖어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묘지 쪽만 보면은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계속 짖어대니까 결국 참다 못해 그냥 이사를 가게 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나 실제로 풍수 컨설팅을 했을 때 비대면 진단이었죠. 비대면 진단이었을 때 뜻하지 않게 묘지를 갈아엎고 만든 아파트라는 걸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비대면으로는 사실 안 돼요. 그것도 그렇고 안 좋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어떤 뭐 비방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비방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방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땅 자체의 기운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거를 뭔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뭐 부적을 팔아먹는다라든지 뭐든 팔아먹겠죠. 어쨌든 그거는 전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이사를 가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래도 돈 없는데요라고 하면은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감내를 하고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은 진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평균 아파트가 전용 84일 경우에 전용 84가 10억짜리인데 그 묘지가 보인다라는 이슈 하나 때문에 2억이 싼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거기 사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선 저 같으면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2억이 문제가 아니라 8억을 들인 그 노력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을 보고 선택을 하겠지만은, 물론 2억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들어가는 8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가는 8억 자체가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다들 그 눈에 보이는 2억이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가진 거를 다 끌어서 모으는 거에 대한 손실을 생각을 잘 못하세요. 못하시다 보니까 요것만 보고 들어갔다가 확 다 날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제가 묘지 얘기하다 보면은 외국은 안 그런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미국은 안 그런데, 유럽은 안 그런데, 해외는 안 그런데 우린 왜 그래? 이렇게라고 하시는데, 일단은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른 것이고, 지형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좁은 땅덩어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역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말투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음식이 다 다른데, 하물며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그런데 해외로 이렇게 달라지면은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 다른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떤 묘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조금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글들, 기사들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앞이라고 해도 똑같이 잘 팔리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동묘지를 관광화 시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는데 우리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제일 처음 얘기 드렸죠. 생과 사의 길은 달라져 있고 또한 생의 부분, 사의 부분에 있어서 돌아가는 그런 자연의 법칙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그 주거지 근처에 뭔가 딱 보이는 그런 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내가 어쨌든 실거주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조심을 하는 게 사실은 좋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평안하게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물론 집값도 오르면 좋겠죠. 좋은데 늘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 1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1주택을 가지고 이걸 팔아서 환금화해서,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돼서 이걸 팔아가지고 물론 세금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2억의 차익이 남겼을 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 삶의 어떤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집값이 오르면 그냥 오른 것 뿐인 거예요. 세금만 다 나갈 겁니다. 세금만 다 나가고 나중에 또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서울이죠.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 전에 유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은 상속을 하면은 자녀들은 그 아파트에 못 사는 경우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현실인 거고, 그래서 부동산은 어찌 보면은 자산 가치로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삶에 있어서 이 사는 공간에서의 안정성이라는 부분, 내가 여기 이 안에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풍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이제 새로 매수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전 집주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짧게 살다가는 이전 사람에 대한 그 몇 년도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땅속에서 몇백 년이 있었을지 모를 그 묘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묘지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앞에 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산 위에 딱 박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땅 자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보이는 묘지까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특히 10개 동이 있는 단지라고 했을 때 101동, 110동, 내가 사는 데는 110동이고 101동 앞쪽에 이렇게 묘가 설정이 딱 돼 있으면은 110동에서는 절대 안 보이는 이 묘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거주함에 있어서는.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진짜 어떤 작은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이 묘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특히나 내가 실거주한다라고 한다면은 더더욱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묘가 보이는 아파트, 묘가 보이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오늘 잘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거주 공간을 설정하심에 있어서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이사갈 집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곳을 선택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